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TV 근황탈탈탈 오늘 김필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건너편에서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고 계신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대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7기였나요? 탈탈탈 아마 네, 예, 7회. 맞습니다. 맞습니다. 탈탈탈에 출연했던 김필주고요. 그 이후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지지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자릿수일 때 맞아요. 그게 2016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7, 8년 만에 근황탈탈탈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네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제가 94년생이라 부르는 나이로 이제 31가 되었다가 만 나이를 적용하는 덕분에 29으로 다시 20대로 네.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은 10분 이해하나. 네, 30은 30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30보다 40을 네. 곧 앞두고 있는 맞아요. 그 마음이 어떠세요? 20대에서 30대를 넘어갈 때는 진짜 이차 안 져요. 29살 되던 그 해 12월 달은 우울증 걸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김광석의 30즈음에를 네. 진짜 매일 진짜 저 요즘에 웃지 매일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공감해서. 매일 듣고 있거든요. 네. 진짜 감성에 젖어서 보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긴 했었어요. 뭐 마냥 이렇게 다운됐다기보다는 기대와 설렘에 대한 어떤 나의 30대는 어떨지 그거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서 앞에 숫자, 나의 숫자가 2에서 3으로 가고 다시는 2로 갈 돌아가지 수 않는구나. 없다라는 생각에 너무 서글프고 예.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40을 지금 바라보면서는 좀 태연해졌다? 그래. 나이 먹어가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고 대신에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건강엔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밤을 샌다 했을 때 예전과 다르게 너무 피로해지고 하루 일상이 안 되고 뭐 그런 걸 느낄 때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 좀 해야겠다 뭐 네. 그런 생각하는 정도? 40을 앞두고 테스형을 많이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테스형이 뭔가요? 테스형 모르세요? 그 신곡인데? 나훈아 신곡. 네. 맞아요. 그 기상가 좀 모르실 봤던 리가 것 같아요. 없는데. 네, 그쵸. 나훈아 가수분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깊은 어떤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나훈아님에 대한. 그쵸. 한 번도 대면으로 뵌 적은 없지만 정말 이제 정서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 친밀감을 엄청 많이 느끼는 가수 중에 한 분이죠.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이제 남한으로 오기 전에 몽골을 통해서 왔는데 소위 그냥 사선의 길에 있을 때 나훈아 가수님의 어떤 CD 그 모음집을 들으면서 위안을 삼고 또 흥도 돋고 뭐 그랬었던 그 음악으로 많은 친밀감을 형성했고 저뿐만 아니라 뭐 탈북민 대다수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희 가족은 나훈아의 열렬 팬. 열혈 팬 정도가 아니죠. 할머니부터 엄마 저까지 그냥 거의 무슨 김일성보다 더 좋아하는 거. 김일성은 뭐 좋아하지도 않죠 이제는. 예전에 김일성을 찬양했던 만큼 하지 않나. 네. 그 이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요? 머나먼 고향, 갈무리, 사랑. 그 가사가 마음을 울리는군요. 지금도 노래방 가면 꼭 무조건 부릅니다. 한 중간쯤 목이 좀 풀렸을 때. 네. 어떻게 해요? 은퇴하신다는데. 너무 슬퍼요. 그래서 계속 좀 노래 불러주시지 왜. 그러니까요. 노래는 목소리 나오는 날 언제까지나 부를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은퇴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아직 하실 일이 많고 부르실 노래도 서셔야 하는 무대도 많은데 다시 한번 좀 그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면서 김필주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탈탈탈 촬영 당시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놀라셨던 점은 아무래도 이 혈우병 관련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네, 혈우병이라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꾸준히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뭐 까딱 잘못하면 정말 그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병인데 그거를 북한에서 그 병을 갖고 대한민국을 넘어왔다는 것 자체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인간 승리다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쵸, 기적이죠 뭐. 수시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나는 기적적인 몸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혈우병이라는 병명을 진단받고 이 병이 뭐 어떻게 내가 갖게 됐는지 그조차도 겨우 알았을 정도니까 좀 희귀난치성 질환이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는 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간호사님들이 그랬었어요. 저보고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냐. 이제 혈우병이 제가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중증이거든요. 일반 사람의 신체 혈액 속에 피를 응고시킬 수 있는 그 인자가 뭐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이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증은 아예 제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로 출혈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뭐 지압을 하고 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내부 출혈을 했을 때는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위험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북한에 있을 때는 내부 출혈 같은 경우는 관절이 붓고 요 정도.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까지는 아닌데 고통을 겪는 데는 좀 많이 어렵긴 했었죠. 여튼 지금은 그로 인해서 관절들의 연골이 다 삭아서 없어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장애 판정받기도 애매하더라고요. 해당이 안 돼서 장애 대우는 못 받고 장애 있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주사 중증 환자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로 이제 국가에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투여하듯이 이틀에 한 번씩 혈관 주사로 이렇게 투여를 해서 예방하면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했을 때는 뭐 잠깐 상처가 나도 지혈이 좀 되는 편이어서 그래서 대수술 같은 경우 받을 때는 이제 의사들이 많이 긴장을 하시죠. 주사값이나 약값 이런 거는 다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 희귀난치성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한 달치씩 이렇게 타오게 되는데 그 한 달치가 125만 원 정도. 대한민국 좋은 나라네요.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한데요? 우리나라가 의료급여에서는 지구상에 제일 아닌가 싶어요. 복지적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치 개념이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요. 뭐 기사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완치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뭐 임상도 끝났는지 그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오려면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네. 시행이 되려면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죠. 보편화되려면 아직 너무 먼 것 같고 그걸 제외하면 아직은 불치병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사시면서 위험했던 순간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위출혈이 있었었는데 저 병원은 정해진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일반 병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진찰을 이렇게 초음파나 이런 걸 하더니 위에 물이 찼다면서 수술을 하자고 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병원에서 안 하면 그 인자 투여가 안 되면 이제 위험하거든요. 어머니가 그때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지정된 병원 가야 된다 해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옹고인자 투여해가지고 다행히 수술은 안 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기억이 없어요. 어렴풋이 기억은 있긴 한데 제가 촬영 전에 검색도 좀 해봤는데 사실 혈우병 걸린 뭐 유명 인사나 연예인도 전혀 없고 희귀병 중에서도 좀 희귀한 축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영상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관리를 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조금 더 관리를 더 잘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많이 자만해가지고 대한민국 와서 죽을 일 없다고 자만해서 지금 조금 주사도 건너뛰고 막 그러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다짐을 근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 욕할 때도 많긴 한데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좀 아이 그럼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대단하고 멋지고 좋은 부분들도 그 못지않게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게 2006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정착 20년 차를 이렇게 좀 와, 그렇죠. 내일 모레 20년, 정착 나이 20살. 아직 낭낭 18세입니다. 아, 그쵸. 네. 지금 낭낭 18세. 네, 18년 동안 대한민국 생활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순간이나 마음이 힘들었던 날들, 좀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 2012년도에 이제 진로 방황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제 좀 많이 위험했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고요.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조금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한 것들은 많죠. 남북 관계, 남북한, 그다음 탈북민, 통일 이런 분야는 현실과 괴리가 엄청 있잖아요. 온도차가 맞아요. 네. 여전하고 오히려 지금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이해는 하죠. 왜 그렇게 뭐 거리가 멀어진지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맨날 소 잃고 외양간 짓는 격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남북한 분단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 하나 사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영향을 받고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왜 그만큼 관심이 네, 그런 피해를 주는 대상에 네. 대해서 왜 이렇게 간과할까?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가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뭐 안전 불감증이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그래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 이런 네. 것들이 좀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좀 거창하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내일 모레 정착 나이 20살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탈탈탈 촬영할 때는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의 어떤 변화 중에는 저의 사고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왔던 시간이 탈탈탈 이후로 한 8년이 흐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조금 해결 방법에 다가가기 위해서 또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얘기가 소년은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은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 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 과제에 시달리면 그 과정을 보면 잘못해서 들어오고 그렇긴 하고요. 저기 지금 대학원생들 괴롭히시던 교수님도 앉아 계신데 과제 폭탄 상황을 보면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요. 대학교는 심리학과로 입학하셨었죠? 대학교 학사는 네. 심리학. 그쵸. 네. 근데 대학원은 북한 네. 대학원입니다.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 결정의 방향이 바뀐 이유가 좀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이제 현장에 뛰어보려고 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잠시 청소년 쉼터라는 곳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부정적 의미가 많아서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황이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복지시설에 종사자를 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심리학 전공을 했으니까 청소년 심리 상담사를 꿈꿨었으니까 이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그냥 이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저보다 능력 있고 저 못지않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경력 쌓으신 분들 또 이미 이 많은 정보와 이런 인프라를 그리고 인맥들을 형성하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야는 그래도 괜찮네 내가 없어도 되겠네 늘 관심은 갖고 있으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거기로 가도 괜찮겠네 내가 괜한 염려와 걱정을 했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이제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해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해도 늦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북한 대학원을 가게 됐고 북한 대학원은 왜 북한 대학원이냐 또 언급하게 되지만 이제 20년 차 되고 나니까 이제 제 경험은 진짜 그야말로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 객관성 그리고 신빙성 이런 것들에 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이미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전문성을 쌓아야 그래도 제가 이 분야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뜻을 조금이라도 펼쳐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문성 쌓기 위해서 북한 대학원으로 정해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야죠 뭐. 생각하고 계신 논문 주제가 뭐
여러 가지 키워드는 많이 그려놨는데 그걸 또 좁혀 가야 되니까. 사실 청소년 심리와 이 탈북민은 엮을 게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은 그 경험자시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지금 접근하고 싶은 거는 교육적인 측면이에요. 통일 교육, 미래 세대 교육. 그걸 이제 남북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영수 위주로 지식적인 측면들 후대들 교육에 있어서 좀 편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수단이 이제 통일 교육이 돼야 될 것 같다. 통일교육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교육을 생각하니까 정치를 떠나서는 이 교육이 개혁이나 혁신에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 많더라라는 걸 또 깨달았죠.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강연을 다니면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후대들을 위해서 뭐 얘기해봤는데 질문이 오는 게 강사님 얘기 좋은데 그 교육 그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정치 정치하시는 분들 혹은 그 정치가 정책적으로 뭔가 펴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그 골수 박힌 어떤 것들을 개혁은 어렵다라는 걸 좀 저도 느끼게 돼서 그래서 지금 전공은 정치 통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려운 공부를. 그래서 정치가 어렵잖아요. 예. 통일도 어려운데 근데 통일은 제 관심사라서 그래도 괜찮은데 정치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아등바등해도 계속 질척거리고 저한테 들러붙는 것 같아요. 울며 겨자 먹기죠 지금은. 근데 조금 냉정하게 정치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정치를 도구 삼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정치 통일이라는 전공을 바라보고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궁극적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지금으로서는 통일교육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된 예전에 NGO 활동은 북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후대들이 이제 통일 교육이 단순히 그냥 뭐 역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 이거를 인지 안 했을 때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인지 차원에서의 교육 그런 플랫폼 뭐 그런 것들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괜히 말했나? 증거로 다 촬영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되지 않는 게 김필주님은 뭐 오랫동안 지켜봐 왔지만 이 북한 인권 관련된 활동을 제가 아는 탈북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단체도 만드셨었고 그렇죠. 강의 통일교육 뭐 강의도 나가셨었고 동국대에서 강의하시는 네, 제가 기억나죠. 쫓아가서 촬영도 했었고요. 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연극에 대한 참여도 하셨었고요.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 생활이 너무 바쁘신가요? 어느 정도 이 활동들을 지금도 지속하고 계신지. 이제 예전처럼 NGO 단체, 시민사회 단체를 운영하는 정도로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 이 몸 하나가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극단에서 탈북민이나 통일이나 남북 문제 관련해서 작품을 한다 하면 또 제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협의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 활동은 해마다 한 작품씩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참여하시게 된 공연에 대한 홍보를 좀 하신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명은 아는 사람 되기라는 제목이고요. 의미는 남북 분단 70여 년 아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처럼 뭐 안전불감증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부분들도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주는 거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자. 그 과정을 알아간다 해서 아는 사람 되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배우로 참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원 학업을 위주로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배우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첫 공연인 게 아니더라고요. 재작년 아는 사람 되기 낭독극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관람객분들의 평이 좋아서 극으로 다시 만들어서 작년에
그걸 했는데 그게 또 평이 좋아서 올해 그 연극제에 이제 당첨이 돼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연극 전공자로서 연극제에 당첨이 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치열하고 일단은 낭독극 형태에서 이거를 극 형태로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폼이 많이 들어가고 배우들의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저를 빼고 이 극단의 이 작품을 2년, 3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연출님부터 감독님, 그 다음에 이제 배우님들은 분단 관련 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현장 탐방까지 모든 것들을 진짜 현장 서치, 그 다음에 또 관련되지 않은 대상들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요. 근데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 어려웠던 거는 어쨌거나 지금 남북 문제 하면 정치적인 견해로 들어가고 맞아요. 이분법적으로 막 이런 견해들이 충돌을 하는 부분 그 중간 지점을 찾는 작업들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여튼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연극제까지 당첨될 만큼 완성된 작품이라는 부분 언급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제 됐으면은 완성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포스터 사진 같은 거 네, 포스터랑 보내주시나요? 네, 배우 할인권 해서 알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일한 탈북민이신 네, 건가요? 지금 이 작품 안에서는 제가 유일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유일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기분은 좋아요. 네. 선택지가 없으니까 저를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죠. 앞으로 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열심히 살고 계셨네요. 그런가요? 네, 아직 많이 고픕니다. 북한에서 17살까지 지내시고 탈북 과정이 이제 중국과 몽골을 거치는 게 거의 한 3, 4년. 북한에서 사신 세월과 대한민국에서 사신 세월이 이제 같아졌습니다. 1년 더 많죠. 넘어갔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신 세월이 더 점점점 이제 길어지실 텐데 좀 마음이 어떤가요? 일단 어느 순간부터 강연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위 뭐 운전하면서 혼자 리허설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끔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와요. 나는 이 얘기를 내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건가?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외워서 하는 얘기인가? 남한테생인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너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알아서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싹싹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올 때마다 아닌 거는 확실한데 그만큼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길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인지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만 정착을 내 스스로한테 정착을 잘한 것 같으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꽤 괜찮게 한 것 같다 라고 평가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고프다, 아직 알아가야 될 것도 많고, 이놈의 AI는 왜 발전이 되어서 버겁게 만드는지 외래어에 좀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번엔 AI인지 뭔지가 나와서 또 사람 괴롭히는데, 여튼 이 모든 과정을 예전에는 혼자 했었다면 AI 정착 과정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속, 그 대열에 소속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사실 지금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쵸. 그에 따라서 뭐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라던가 시선이나 또 그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도 계속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통일이나 이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사람들의 관심도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연극을 시작했을 때 그 시점에 어떤 저의 내면의 동기를 보면, 탈북자가 뭔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되지? 왜 이래야 되지라는 어떤 내면의 저항심이 있었고, 그걸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저항심은 이 사회에서 받은 어떤 부분일 텐데, 설령 그게 선입견일지라도 어떤 그런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환경이 탈북민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는 현상들이 더 많았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뭐 유명한 영화들에도 소재로 많이 쓰고 프로그램들도 많고 공중파에도 많고 일반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니까 그런 변화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NGO 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네. 깨알 어필하면서 네. 네, 보람을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더 한 단계 인식 개선들이 되고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사실은 북한이 더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MZ세대, 북한에도 MZ에 해당되는 그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들의 견해, 해석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고향 후배죠. 북한 출신의 20대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부분만 공유할게요. 너에게 김일성이란, 김정일이란, 김정은이란 이렇게 세 가지 물음을 던졌는데 요약을 하면 김일성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마치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역사 얘기를 듣듯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교과서에도 있다. 그러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멍했죠. 나하고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랬는데 그럼 김정일은 어떠냐. 그러니까 나라 말아먹은 평가가 놈.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새삼 충격이에요. 그래? 그러면 김정은은 나한테는 듣도 보도 못했던 존재다. 그랬더니 김정은은 아버지가 너질러 놓은 거 뒤처리하느라 등골 휘는 불쌍한 놈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할까? 북한의 내부가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는 확실히 다르고 그걸 또 북한 주민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어서 이런 거 인지할 수가 있구나. 인지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변화하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생각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인식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원생 되시더니 말씀을 더 똑똑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선은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고 거의 저희가 7, 8년 만에 뵌 거잖아요. 진짜 들을수록 새삼 놀랍네요. 네. 그때는 이제 저 대학교 가요. 너무 기대돼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너무 설렜어요. 진짜 너무 설렜는데 지금은 너무 과제 폭탄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편집해서. 싫어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정말 엄청난 발전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새삼부기도 하고요. 또 몇 년 뒤에는 얼마나 또 성장해 계실지 그때는 제가 와서 막 기대되네요. 전문가랍시고 막 티를 내게 되면 한마디 따끔하게 나대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 조용히 저 탈탈탈 7회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근황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포부, 목표까지 쭉 증거로 남겼으니까요. 이 영상을 부담스러운데. 업로드되면 이제 잘 또 마음에 새기셔서 앞으로의 성장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늘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혼자 내서 하기에는 좀 한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증거도 남기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족쇄를 채우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다. 참 잘 나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7, 8년 후에 그때 한번 또 찾아뵀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베나TV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20대에 한번 이제는 30대. 30대, 40대 와야겠구나. 네, 김필주님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신체 상태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도 많으시고 또 응원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오랜만에 뵌 얼굴인 만큼 또 반갑다는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젊은 세대로 묶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 젊은 세대 또 북한 인권 통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나먼 고향으로 마무리를 해야 선생님 한 소절. 야, 대학원생 괴롭히던 짬바가 나오시는데
교수님 이 타이밍 이렇게 들어오신다요, 교수님? 그럼요. 야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